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은입니다. 목포 MBC와 여수 MBC가 공동으로 다가온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다가온 뉴스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뉴스 모국어 서비스인데요. 오늘 첫 다가온 뉴스에서는 한 학교에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호랑이 박제가 전시됐다는 소식과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역 은행들이 폐점할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몸길이 1m 60cm의 호랑이 박제가 초등학교 복도 유리관 안에 전시돼 있습니다. 지난 1908년 전남 영광 불갑산에서 포획된 암컷 호랑이로 한 일본인이 박제해 유달 초등학교 전신인 목포 공립 심상소학교에 기증했습니다.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국산 호랑이 박제입니다. 저희 학교만 있는 호랑이 박제니까 저희 학교의 자랑이고 졸업을 해도 계속 기억에 맴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복도에 전시되다 보니 눈에 띄게 털이 탈색되는 등 훼손 논란이 일었고 호랑이 박제를 박물관 등에 맡겨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아무래도 의미가 있는 박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쪽으로 기증을 하면 저희가 이제 보존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기증이 안 된 것 같아요. 학교 측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존하고 있고 동문들의 반대가 많아 외부 기관의 기증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교 내 오래된 일제시대 건축물을 근대 역사관으로 리모델링해 호랑이 박제를 전시한다는 구상입니다. 시야공원에서 복원을 해서 상시 정시관으로 만들어서 호랑이 박제를 전시하면 학생들과 여러 관광객들이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113년 동안 학교 복도에 있어 일반인들은 쉽게 볼 수 없었던 한국산 호랑이 박제는 이르면 올해 안에 대중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지난 48년 동안 여수 국가산단에 전력을 공급했던 호남화력발전소 1, 2호기가 지난달 말 아름다운 마무리 희망찬 새 출발을 알리며 폐쇄됐습니다. 그동안의 발전량은 14만 5,153기가와트 아워로 지난해 국내 총 발전량의 25%에 해당하는 전력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최근 한전의 여수 광양간 송전선로가 준공됨에 따라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화력 발전 설비를 친환경 설비로 전환하기 위해 예정대로 폐기했습니다. 동서발전은 이미 유휴부지를 활용해 15메가와트급 연료전지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철거되는 석탄발전소 부지에도 정부의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춰 친환경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탄소 중립이나 제로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이제부터 건설되는 발전소는 친환경 에너지로 전부 전환이 될 것입니다. 올해 전부 철거하고 부지 조성을 마친 다음에 내년부터 이제 착공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곳 여수에서는 전기와 열 등의 에너지를 산업시설에 공급하는 집단 에너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9년까지 1000메가와트급 LNG 발전소가 건설되고 여수 산단에서 나오는 부생 수소를 활용해 2024년까지 15메가와트급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준공됩니다. 또 여수시 GS 칼텍스와 함께 탄소 포집 기술 연구 개발을 통해 청정 수소의 생산과 활용에 나선다는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는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COP33 유치를 천명하고 탄소 중립 실현을 기치로 내건 올해 더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2030년까지는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고 2050년에 탄소 제로 이렇게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데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만은 광양만권의 2050 탄소 중립 실현이 새로운 화두로 던져진 가운데 지역 내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은 올 한 해 더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완도군 고금도 앞바다에 자리 잡은 매생이 양식장입니다. 전국 매생이 생산량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이 지역의 최대 불청객은 철새입니다. 양식장 곳곳에 자리 잡은 철새들이 물이 빠지면 매생이를 따먹고 있어 어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실제 안 지키면은 많이 손실이 많이 있죠. 어느 정도나 심해요? 10% 내지 15%는
철새들이 많이 먹습니다. 철새를 쫓기 위한 퇴치 장비까지 발명돼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철새가 싫어하는 독소리나 총소리 등을 고출력 지향성 확성기를 사용해 내보낼 수 있습니다. 소리의 크기는 열차가 내 옆을 지나가는 수준인 105데시벨 이상으로 최대 50m까지 뻗어나갑니다.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연구 개발을 하죠. 그래서 그 연구를 실제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 정말 그 연구 결과가 적용될 수 있도록. 매생이 철새 퇴치 장비는 앞으로 김양식장과 꼬막 양식장 등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어 양식장 철새 퇴치에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대립으로 선대위 해산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겪었던 국민의당. 두 사람의 극적인 화해로 당내 혼란은 우선 일단락됐지만 그 사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선두 자리를 내주는 출혈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은행에 있어서 실수라든지 또는 뭐 가족 리스크라든지 또는 뭐 당내 내홍 이런 것들이 좀 겹쳐서 반사적 이익을 얻은 효과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설령 야권에 실망한 분이라 하더라도 바로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에는 좀 아직 좀 꺼림칙하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은 게, 이재명 후보의 확장성이 명확하게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리 난리를 피웠는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평균 35%에 갇혀 있다는 것은 사실은 민주당에 지금 굉장히 비상대책회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주차련 위원장은 가능성을 낮게 봤고, 천하람 위원장은 지금은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최근에는 안 후보의 여러 가지 언행을 보게 되면 우리 당 후보와 뭐 단일화라든지 이런 것은 좀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을 정상화해놓고 떨어져 있는 윤석열 후보의 호감도를 올려놓은 다음에 나서야 되는 것이지. 여야 유력 후보들이 내놓은 전남 동부 지역 공약은 해양 관광도시 육성과 스마트 항만 구축, 우주 산업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 등으로 큰 틀에선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실행 안 되고 또 5년 후가 되면 또 새롭고 근사하고 그럴싸한 공약들만 말의 성찬이죠. 그렇게 반복되는 건 아닌가라는. 다만 태양열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육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환경 파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민주당은 시대적 요구라며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구도심 대로변에서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온 신한은행 여수지점. 출입문 근처에 작은 폐점 안내문이 걸려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한 긴 시간을 뒤로하고 이 영업점은 오는 17일 문을 닫습니다. 본점에서 폐쇄 결정이 이뤄진 것 같아요. 상가 안쪽에 위치한 국민은행 여수지점도 21일 폐점을 앞뒀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4km 떨어진 여서지점까지 가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나도 지금 가기 전에 또 갖고 와서 앱을 가지고 뭐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다 물어봐야 되니까 숙제예요, 숙제만.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은행 영업점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전국 영업점 200여 곳이 사라졌고, 전남 지역에선 최근 1년 새 15곳이 폐점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고령 인구 밀집 지역의 은행들까지 사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 폐점이 예정된 여수 교동 일대에는 전통시장이 밀집해 금융 수요가 많은 데 반해 상인들과 고객 모두 고령층인 상황입니다. 구도심권에는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제1금융이 거의 없다시피 되는 거거든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은 또 이동하시는데도 상당한 또 제약이 많으세요. 저희들한테는 큰일이긴 큰일이에요, 솔직히. 인근 주민들도 폐점 전부터 불만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할 수 있는데 우리 나이는 아직까지 그런 거 잘 익숙하지 못해갖고 잘 모르거든요. 금융업 비대면 전환의 바람이 고령층이 많은 지역 구도심을 가장 먼저 휩쓰면서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울창한 수목이 베어나간 산비탈.
논과 밭 바닷가에도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가 우후 죽순처럼 들어서고 농지 투기 바람까지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정작 생산된 전기 대부분은 다른 지역에서 쓰고 있습니다. 난개발 피해는 주민들 몫이고 개발 이익은 대기업과 몇몇 개인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주민 갈등이죠. 주민들과 충분한 토론이 되지 못하고 기업 이익을 중심에 두다 보니까 이익은 결국은 밖으로 빠져나가고 주민들은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민간 기업 위주였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공영화해 해당 지역과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도하고 주민 참여도 보장하자는 겁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전남에서 신재생에너지 공영화를 주민 발의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추진하는 것은 정부나 현재 전남도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전남도의 정책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로 만들어진 주민조례 발안 제도의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개발의 그늘에는 환경 파괴와 농어촌 공동체 붕괴라는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민들은 신재생에너지 공영화가 해법은 아니더라도 하나의 대안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오늘 첫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목포 MBC와 여수 MBC는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을 취재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애로점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온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